골병 들었네. 골품의 모순에 육두품 반발. 찐골귀족 서로들 왕위쟁탈전. 지방의 호족은 들고 일어나 선종의 승려들과 결탁했다네. 통일신라 말의 사회 변동. 천년의 신라는 골병 들었네. 자, 천년 동안 무구한 역사를 이어오던 신라가 이제 슬슬 망해갑니다. 자, 망해가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반대로 귀족의 세력은 강화될 거예요. 우리 예전 7번 노래 보면 기억나나요? 시중 세력 강화되고 상대 등 약화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는 왕권이 강화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약화될 때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시중 세력은 집사부의 입장인 시중 세력은 약화되고 귀족 화백회의 입장인 상대 등의 세력은 강화가 되겠죠. 옛날 잘 돼갈 때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농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흉년에다가 수탈일까지 많이 심해가지고 뭐 노비가 된다거나 집을 잃고 떠돌아다닌다거나 도덕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귀족들은 그저 사치만 부리고 더 많이 수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꾀꼬리 들고 일어나요. 원종 애노해난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밀란들이 일어나요. 근데 신라가 흔들흔들 망해갈 때라서 이걸 진압할 힘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골품의 모순에 육두품 반발. 골품제가 있어요. 이거는 신라의 신분제도예요. 뼈다귀 제도? 네, 맞아요.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그 밑에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 경계선에 있던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 위로 더 진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있어도 자기 그 뜻을 다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 신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디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중국 당나라에 가보면 발해 애들하고 신라 애들하고 시험을 보면 서로 1, 2위를 다투면서 경쟁을 했다고 해요. 참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나라 사람 참 똑똑하죠. 특히 유명한 사람이 최치원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서 당나라 사람들의 친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신라로 돌아와요. 왜?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러면서 신라가 좀 바뀌었을까나 이렇게 한가닥 희망도 품고 오죠. 그런데 와서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흉년에 전쟁에 굶어 죽는 사람, 전쟁으로 죽는 사람, 막 길가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최치원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무십조라고 건의사항을 올려요. 전하 이건 이러이러하면 아니되옵니다. 요리요리 해보십시오. 라면서 건의사항을 올리는데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요. 옆에 또 진골 귀족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아유, 지가 저런다고 무슨 진골이 될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왕따나 시키고. 그러니 최치원이 여기서는 내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책이나 쓰고 이렇게 여생을 마쳤다고 해요. 진골귀족 서로들 왕위쟁탈전. 진골귀족들은 어땠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왕위쟁탈전만 했어요. 원래는 성골에서만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골은 성골끼리만 결혼해야 성골이 나오는 거라. 그럼 이게 점점점 수가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탁 대가 끊기겠죠. 그러면 누가 진골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할 거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너 진골이냐? 나도 진골이거든.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해공왕 이후에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해요. 얼마나 진흙탕 싸움이었는지 상상이 가죠. 그러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 백성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겠죠. 지방도 잘 살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누가 호족이 슬슬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납니다. 지방의 호족은 들고 일어나. 지방 호족들. 자, 호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그 지방의 짱 촌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장군이거나 아니 뭐 해상 세력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마을의 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족은 그 지역에 성도 짓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병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걷어들여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나 성주야. 나 장군이거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했어요.
선종의 승려들과 결탁했다네. 불교에 보면 교종과 선종 두 가지가 있어요. 교종은 뭐냐?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고요. 불교 예술품을 만들고 좀 귀족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에 반해 선종은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누구나 왕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누가? 호족이요. 귀가 쫑긋해지겠죠, 호족들은. 내가 지금 이런 신분제도 때문에 요 정도 우리 동네밖에 다스리질 못하는데 내가 좀 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이 선종의 사상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그런 이 선종의 승려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선종의 승려들에게 재정적으로 팍팍 지원을 해주죠. 절도 지어줘요, 탑도 세워줘요, 막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러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 지방에 그 세력 있는 호족과 그리고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지만 불만이 많은 이 육두품의 머리와 그리고 선종 승려들의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죠. 그래서 보면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다거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다거나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통일신라 말의 사회를 쭉 들여다봤어요. 나라가 망해갈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있죠. 왕권은 약화되고요.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걸 보살펴줘요? 안 보살펴줘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국민들의 힘든 상황을 잘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천년의 신라는 골병 들었네. 골품의 모순에 육두품 반발. 찐골귀족 서로들 왕위쟁탈전. 지방의 호족은 들고 일어나 선종의 승려들과 결탁했다네.